오렌지블럭 인테리어 마스터 이코치입니다. 싱크대 옮기면 무조건 누수 생긴다, 발코니 확장하면 문제 생긴다, 이런 걱정들, 이런 얘기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저도 상담하다 보면은 설비공사하는 거 무서워서 못하겠다 하는 분들 정말 많이 만나는데요. 제대로 된 시공 전문가와 정확한 공사 매뉴얼만 있다면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아무리 예쁜 디자인이라도 공사 매뉴얼이 허술하면 이 결과가 엉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인테리어는 수십, 수백 명의 이 작업자들이 현장에서 함께 만들어가는 팀플레이이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매뉴얼 없이는 누수, 결로, 단열 부족 같은 이런 하자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테리어 시공 매뉴얼이 얼마나 구체적이어야 하는지 인테리어 매뉴얼의 정석을 이코치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먼저 하고 시작하시죠. 이거 오렌지블럭 시공 매뉴얼을 공개해도 되나요? 다른 데서 따라하면 어떡해요? 그냥 따라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래야 인테리어 이 시장이 투명하게 다 같이 성장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일반 시청자들도 이런 시공 매뉴얼 보는 안목이 있으면 같은 비용으로도 더 나은 서비스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인테리어 업체들이 각각 공사 매뉴얼이 있겠지만은 저희 매뉴얼의 가장 큰 특징은 누구든 쉽게 이걸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죠. 보통은 일반 도면들은 2D로 만들어지는 그런 작업을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저희 도면들은 3D를 기반으로 매뉴얼을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은 이걸 실제로 현장에서 보는 이 작업자들과 우리 고객들은 디자이너도 아니고 그리고 도면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이런 도면들에서 가장 중요한 건 누가 봐도 아주 쉽게 이해가 돼야 하는 거죠. 말로만 들으니까 더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현장 촬영하는 거 아니었어요? 오늘은 20년 된 이 구축 아파트가 디테일한 이 시공 매뉴얼에 따라서 어떻게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는지 4호선 삼각지역에 있는 용산 파크자이 50평대 아파트 이 현장을 가지고 하나씩 다 알려드리죠. 여기 고객님은 법률 쪽에서 종사하고 계시는 분이었는데요. 전문 분야도 건축 전문 분야라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그동안 많은 그 관련 분쟁들을 지켜봐 오셨겠죠. 때문에 저희 오렌지블럭에 찾아오셨을 때도 추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설비 이동이라든가 확장, 구조 변경 이런 거에는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럼 설마 여기는 바뀐 곳이 없나요? 설마요. 그럼 여기서 이런 촬영 안 했겠죠. 이곳은 20년 전에 지어진 그런 구축이기 때문에 요즘의 라이프 스타일 반영하는데 좀 무리가 있었어요. 특히 주방 같은 경우는 수납이나 구조 변경이 절실히 필요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주방 확장도 안 하고 설비 이동도 없으면 할 수 있는 주방 레이아웃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고객의 생활 방식에 맞춰가지고 여러 주방 시안들을 먼저 제안을 드렸었죠. 첫 번째 저희가 보여드렸던 그 주방 시안인데 오른쪽 발코니를 확장하지 않았어요. 고객이 그 확장이라든가 이런 걸 원치 않았었거든요. 주방에 있던 기존 작은 아일랜드 이걸 없애면서 수납 구성을 약간 바꾼 그런 디자인이죠. 설비 이동은 하지 않으면서 왼쪽으로 또 키 큰 수납장하고 냉장고 세대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쫙 생겼죠. 그래서 수납들이 훨씬 더 많아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보면 어때요? 거실에서 보는 주방을 보는 그 시야각이 좀 좁죠. 그래서 주방이 답답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다음으로 제안해드린 두 번째 주방 시안이죠. 싱크대 위치는 옮기지 않았어요. 주방 발코니만 과감하게 확장을 한 거죠. 이렇게 하면 고객이 우려하는 설비 이동이 없이 주방 배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면형 아일랜드로 주방 배치를 이렇게 제안을 해드렸더니 고객이 대형 아일랜드에 대한 욕심이 더 생기더라고요. 이왕이면 아일랜드를 더 크게 가자고 하셔가지고 다음안을 제안을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결정된 마지막 최종 시안, 지금 모습입니다. 최대한 주방 발코니에 있던 난방공사 그 분배기는 안 건드렸어요. 그건 하부장 그대로 밑에 있고요. 싱크볼만 앞으로 옮기면서 주방의 이 공간 활용도를 최대한 끌어올렸습니다. 주방 아일랜드 길이가 3,500에 폭이 1,200짜리 넉넉한 크기고요. 그리고 싱크볼과 쿡탑이 같은 열에 있으니까 훨씬 사용하기 편리한 그런 주방이 된 거죠. 세라믹 상판으로 고급스러움을 더했고 안쪽 수납은 여닫이나 서랍으로 이렇게 구성을 설계를 했지만은 거실에서 보이는 아일랜드 전면 이 수납은 전체 서랍으로 다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하면 할수록 느끼는 건데요. 대면형 아일랜드와 이 주방 수납은 크면 클수록, 과하면 과할수록 더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싱크볼 이동할 때 그
그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세 가지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우리 공사 매뉴얼 도면에 정확한 치수가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싱크볼의 위치, 쿡탑의 위치, 식세기 위치 이런 것들, 이 간격들이 이 주방 도면에 정확히 표시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싱크볼 이동할 때 기존 배수관하고 너무 멀리 있으면 안 돼요. 이 바닥에 구배를 잡아줄 수 있는 높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잘 봐줘야 되는데, 이거 가끔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기존 배수관에서 이동하려고 하는 거, 이건 좀 잘못된 거고, 사실은 이 기존 배수관도 PD관, 우리 덕트 있죠. 거기에 있는 수직 배관에서 연결되어서 나온 거기 때문에 기존 PD 덕트 안에 여기 위치를 찾아야 됩니다. 거기에서 바로 연결해서 갈 수 있으면 더 짧게 이동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존의 PD관 위치를 정확하게 보고 수평 배관의 위치는 최대한 짧게 그 거리를 만들어라. 이게 두 번째 중요한 거죠. 세 번째는 설비 이동할 때 주의해야 될 게 난방 배관인데, 이 난방 배관을 우리가 건드릴 확률이 꽤 많아요. 난방 배관을 최대한 손실되지 않게끔 작업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혹시나 난방수를 돌릴 수 있으면 열화상 카메라 가지고 한번 바닥을 찍어보고 바닥에다가 난방 배관 위치를 미리 표기한 다음에 바닥을 깨는 그런 작업들을 하면 훨씬 더 안전하겠죠. 발코니 확장하면서 또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을까요? 당연히 확장하면 단열을 신경 써야 되죠. 여기가 특히 또 주상복합 아파트예요. 이게 많이 덥고 많이 추워요. 예전에 지어졌던 이 주상복합 건물들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는데, 유리의 성능이 많이 떨어져서 이게 그런 거거든요. 여기 고객은 쭉 실제로 이 집에서 거주를 하셨던 분들인데 단열에 대한 이 불편함을 정말 많이 느끼고 계셨더라고요. 춥고 덥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전문가를 찾고 찾다가 저희 오렌지블럭에 이렇게 연락을 주신 거죠. 여기 모든 발코니들은 확장하면서 외창에 커튼홀에다가 추가로 샤시 덧창을 더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샤시 덧창을 더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살펴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잘못하면 외부의 기존 창이 안 열리는 경우도 있고요. 기존에 있는 샤시 프레임하고 덧창하는 샤시 프레임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딱 맞게끔 신경을 써야 돼요. 이걸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툴이 서로 어긋나 가지고 아무래도 거실에서 외부를 보는 그 시야에 방해가 정말 많이 되거든요. 주방 확장되는 이 부분의 샤시에도 보면은 매뉴얼에 명확하게 써져 있어요. 기존 외창 샤시 프레임 라인에 맞춰 가지고 가로폭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죠. 이런 디테일들이 잘 맞아 떨어져야 살면서 불편하지 않고 보기에도 예쁩니다. 그리고 이 집은 샤시 관련한 디테일이 정말 숨어있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확장 전에 이 공간을 세탁실로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주방 발코니에 이 보일러 앞에 세탁기가 있었고, 세탁기 앞쪽으로는 또 주방과 발코니 사이에 창문도 이렇게 하나 있었어요. 한데 이번에 발코니를 확장하면서 보니까 세탁실에 새로운 출입구가 필요하게 된 거죠. 보통은 세탁실에 여닫이 터닝도 같은 걸 많이 설치를 하거든요. 이 공간이 너무 좁다 보니까 이 세탁기하고 이 회전 반경이 간섭이 있겠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성능도 만족하면서 회전 반경이 없는 대체재가 바로 여기 설치된 미석이 창호입니다. 그래서 매뉴얼에 보시면은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표시를 하고, 또 매뉴얼 만들기 전에 현장 미팅에서 손으로 직접 스케치를 하면서 이 치수들을 다 확인을 먼저 한 겁니다. 시공 매뉴얼이 빛을 발하는 또 다른 공간, 욕실입니다. 요즘은 예전하고 욕실이 달라졌어요. 욕실에 설치하는 뭐 수전 하나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착물들이 디테일함이 좀 필요했다고 해야 될까요? 매립 수전이라든가 뭐 제작 욕조라든가, 또 우리 휴먼 스케일들도 많이 바뀌어 가지고 예전에 지어졌던 아파트의 기존 수전의 위치 이런 것들도 지금하고는 많이 좀 다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더 정확하게 표시를 해주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부착물들, 액세서리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 액세서리 종류들이 또 다양합니다. 그러면 얘들을 어떤 위치에 어떻게 부착해야 될지 이런 것들도 매뉴얼에 정확하게 표현이 돼야겠죠. 욕실 시공에서 또 중요한 게 바로 타일이죠. 타일은 어디에서부터 타일 온장을 시작할 거냐, 타일 이 스타트 포인트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욕실에서 보이는 전체 마감 퀄리티가 달라지는 겁니다. 욕실 공사를 하다 보면은 쪽 타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온장을 붙이고 남는 공간을 쪽 타일로 붙여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쪽 타일들이 시선에 너무 눈에 들어오면은 디자인이 아무리 예뻐도 이게 좀 아쉬운 그런 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는 세면대 아래라든가 양변기 뒤쪽이라든가 눈에 잘 안 띄는 쪽으로 이쪽 타일들이 들어가도록 이 매뉴얼의 스타트 지점 포인트를 계산해서 미리 타일을 배치를 합니다. 이런 타일 줄눈도면 스타트 포인트가 정말 중요한 공간 하나 더 있죠. 바로 현관입니다. 현관도 욕실과 마찬가지로 이쪽 타일은 최대한 신발장 하부로 숨겨줘야 타일이 시원시원하게 떨어지고 전체적으로 이 공간이 예쁘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현관을 열고 딱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곳 어디예요? 디딤석이죠. 이 디딤석을 기준으로 해서 온장을 스타트를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쪽 타일은 시선이 잘 안 보이는 출입구 쪽이나 신발장 아래쪽으로 이렇게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시공 매뉴얼에 보시면은 디딤석 기준으로 스타트 포인트가 이렇게 명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현장에서 괜히 이걸 고민하거나 추측할 필요가 없어요. 디자이너들이 하라는 대로 딱 정해진 대로 시공만 하면은 깔끔하게 이렇게 현장이 나오는 겁니다. 안방 매뉴얼을 한번 볼까요? 평면도가 이렇게 되어 있죠. 색깔별로 마감 방식이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핑크색 부분은 단열재가 들어간 거고, 보라색은 가벽을 이렇게 신설한 부분이에요. 초록색은 석고보드 떠붙임을 한 거고요. 빨간색으로 표기한 이 부분은 MDF를 붙이고 필름으로 마감하는 벽이죠. 여기 파란색은 석고보드 위에 도배로 마감을 한 겁니다. 안방이라는 이 영역 안에서도 이 공간 구획에 따라서 붙박이장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포켓도어나 또 이런 벽 마감들이 서로 다른 자재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한 공간에 다양한 벽에 대한 마감이 나와야 되는 이런 케이스가 뭐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우리 디자이너와 현장 작업자, 그리고 또 고객 간에 서로 오해 없이 이 현장을 이해하고 이렇게 제대로 된 마감이 나올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리고 단순히 평면도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콘센트라든가 디테일한 마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 다음 장에도 자세히 써 있어요. 이 정도까지는 가야 시공 매뉴얼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가구에 대한 이야기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붙박이장도 한번 보세요. 현장 치수부터 내부 수납 구성, 마감재가 무엇인지 가벽과 1:1로 떨어지게 이렇게 시공해야 된다는 뭐 이런 내용까지 세세하게 이게 기재되어 있죠. 이런 게 빠지면은 나중에 붙박이장이 뭐 튀어나오거나 가벽이랑 어긋나가지고 마감선이 안 맞는 일, 이런 것도 생깁니다. 그럼 공사 끝나고 계속 여기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시공 품질이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거거든요. 매뉴얼을 작성할 때 더 신경을 써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시공 매뉴얼은 오렌지 블럭의 자부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인테리어 결정할 때 예쁜 디자인만 보고 선택을 해요. 시공 결과를 좌지우지하는 거 결국 시공이고, 그 시공을 정확하게 만드는 건 공사 매뉴얼입니다. 이 현장이 이렇게 예쁘게 나온 건 정확한 공사 매뉴얼이 또 있기 때문이고요. 싱크대 옮기는 게 무섭고 확장하면 하자 생길까 봐 걱정되는 거, 이런 것도 결국 불확실성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정확한 매뉴얼과 전문 시공 실력만 있다면 그런 불안은 충분히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대충 살다가 이사 가면 되지 뭐 이런 생각으로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없잖아요. 기왕 하는 거 제대로 시공하면 평생을 쾌적하고 아늑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고민되시는 분들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이코치가 도와드리겠습니다. OBM 이코치였습니다.